네, 김영입니다. 오랜만에 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본래적인 거. 본래 사람은 이 착한 건가요? 본래 사람은 착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늘 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죠. 살아가면서 다 뭐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회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라는 것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성품이 본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그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뭐 이렇게 늘 뭐 고민하며 사는데, 오늘은 그 불가의 그 스승, 그러니까 그 선현들, 불가에서도 선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선에 대한 방법, 또 본성에 대한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약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중국 선종의 그 에서 약간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라고 하는 해능 선사와, 그러니까 육조 선사가 해능인데, 육조 선사 스승이 이제 홍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홍인의 본래 제자는 신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신수한테 그 조사가 이어지지 않고 해능한테 이제 이어졌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 불교가 어떻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중국 선종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지, 그걸 잠깐 말씀 좀 드려보고, 그리고 한번 이 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저도 또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뭐가 있죠? 이게 교가 있고 선이 있죠? 이건 뭡니까? 이 말씀 중심이죠. 부처님 때만 해도 뭐 노트 필경 이런 거 없었어요. 전부 말씀으로 듣고 또 전하고 뭐 이런 세상이었죠. 이 선은 마음 중심이죠. 마음 중심. 부처님 가르침의 이 이쪽에 이제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있겠죠. 들은 제자들이 뭐 사실은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이제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주류다,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직접 그 부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주류다 이게 하는데, 이 주류가 계속 가기가 그렇죠. 좀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한테 직접 말씀 들은 제자가 있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한테 또 이렇게 전수를 해주다 보면 또 전수 받고 또 전수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서 이게 뭐 진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논란이 이제 많이 생겨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바로 1차 결집이라는 것을 하고 한 100여 년 지나가지고 또 다시 또 결집을 2차 결집하고 또
나중에 또 3차 결집을 하죠.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직접 계속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인데 그 사람들이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파가 생기죠. 파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파불교라고 해요. 부파. 이게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파가 되면서 부파불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나는 오리지널 응? 오리지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얘기하는 거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보수파들 이를테면 이제 그걸 상자부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수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개혁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가 이제 대중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진보적인 어떤 이제 색채를 가지고 있는 파를 이제 얘기하는데 뭐 상자부 요즘에 이 상자부라는 게 소승불교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 대중부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파들이 많이 생기죠. 요거 이제 오늘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쭉 일단 마음 중심에서 보면 어쨌든 말씀 중심과 마음 중심이 있는데 마음 중심은 그 부처님이 어느 날 연꽃을 탁 이렇게 들었더니 가섭이라는 가섭존자 많이 들어보셨죠? 가섭존자? 가섭존자. 이 가섭존자가 그 방긋 웃었다는 거 아니야? 방긋 웃었다는 거 아니야? 이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었더니 이게 탁 웃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는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화미소. 여기서 뭐라 그래? 이심전심 아니야? 이심전심. 이심전심.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가섭존자를 통해 가지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른바 뭐예요? 다르마. 이게 이제 한역하면 이제 이게 달마가 되는 거지. 달마. 이게 달마 대사가 되는 거죠. 초조 중국 불교 중국 선종의 초조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달마 대사가. 이 다르마라는 건 뭐 이게 뭐 산스크리트어인데 법이라든가 뭐 진리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달마 대사가 이제 초조가 되고 중국 선종의 이제 초조가 되고 두 번째 이 제자가 누구죠? 해가지 해가. 이게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해가가 있고 3조 이게 이제 2조죠. 2조 3조가 이제 승찬 이게 3조 4조가 도신 이게 4조죠. 도신 지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홍인 대사가 이제 5조가 됩니다. 이제 홍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신수라는 아주 걸출한 제자가 있었죠. 이게 이제 6조가 이제 신수한테 갈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명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겸손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전수가 될 거다. 조사로 이제 전수가 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홍인이 신수를 불러다가 그 실 하나 적어와라. 그래서 실을 하나 이렇게 적게 되는데 그 시가 이제 뭐였냐면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게 뭐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시험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잠깐 들려드리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묻지 않게 하라라는 이제 말을 이제 가진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제 스승인 홍인한테 가서 이렇게 내밀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육조단경이라는 이게 경전에 이렇게 들어있는 시인데, 이제 홍인이 이 말씀을, 이 시를 보고서 이제 참 그 좋긴 하는데, 하여튼 이 시를 보면 나쁜 길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이 여기 이제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뭐냐면 이 몸은 보리수래. 몸은 보리수. 그러니까 몸이 이 진리의 나무라는 거죠. 진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맑은 거울이래. 그러니까 맑은 거울. 마음은 맑은 거울. 우리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거울을 보는 이유? 거울을 우리가 보면 거울의 그 청결 상태와 청결 상태에 비례해서 그 반영이 되죠. 모습이.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정말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함으로 되어 있는 거울이라면 자기의 온 몸이 티끌 하나 없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티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때 타고 더러워진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환경 때문에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한 유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더러움, 그런 티끌 이런 것들이 그 앉지 않게, 묻지 않게 끊임없이 수련해서 이제 하라. 그러니까 아주 착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나빠지는 이유는 자꾸 그 때가 탄다는 거죠. 때가 타고 티끌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없고, 그 본성을 볼 수 없으면 또 속된 말로 이제 거칠게 악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털고 이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묻지 않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스승 홍인이 이거 보니까 착하게는 살겠어. 이렇게 뭐 끊임없이 수련하는 마음을 거기다 담은 거 보면 착하게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긴 하겠는데, 이거 갖고는 이게 뭔가 정말 조금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 최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써봐라. 다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그 신수가 고민하면서 가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또 외우고, 이 시를 써가지고 또 한번 외워보고, 저 시를 써갖고 또 외워보고, 끊임없이 이제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 그 해능이라는 이제 해능, 이 해능 이 아주 글을 모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사찰에서 이제 여기서 그 홍인이 계시는 사찰에서 이제 뭐 그냥 뭐 헛된 일 하는 아주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아주 그냥 잡일이죠, 뭐 잡일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신수가 계속 시를 지어갖고 외우고, 지어가지고 외우고 이런 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지나다니다 이제 지게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 친구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거 들은 거죠. 그런 걸. 그러다가 이 친구는 이제 직관이 있었어요. 이 해능이라는 분은 직관이 굉장히 있었는데, 아니 참본성이라는 거는 그냥 본래 있는 거고, 그게 뭐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뭘 대입해서 만들어내고 분별하는 게 자꾸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요즘 말하면 까막눈이죠. 문맹이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아는 사람한테, 아는 친구한테 가서 이거 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써봐라 시를. 그래서 이제 말하는 대로 이제 시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보리나무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보리나무 원래 없고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울 또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 비추는 그런 것 그런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런 대 자체가 아니라는 게 이게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대로 있다는 거죠. 그냥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일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수는 뭐라 그랬어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해능은 보리나무 원래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나무라는 게 원래 없다. 근데 무슨 그런 거울같이 이렇게 서 있는 대가 있겠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물건이 이게 불가에서는 무상, 재행무상, 그 다음에 일체계고, 아니면 또 제법 그죠? 그러니까 무상의 고의 무아 그 자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공부도 안 하는 친구인데도 너무너무 직관력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여기서 담은 건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일어날 게 있냐 이거야. 먼지라는 건 티끌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오물이 되면 그러면 선한 마음이 이 거울을 이렇게 자꾸 깨끗하게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털어내야 된다는 신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은 그 속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별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본 이제 홍인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놈 쉽게 공부하는 녀석이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녀석이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불러가지고 이제 무아에 대한 경지. 도대체 네가 무아라는 게 이게 상당히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차원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무아의 경지가 어떻게 이제 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해 준 것마다 척척척 알아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발 내 이제 나의 그 제자로서 이제 조사가 되라. 네가 이제 6조 조사는 이제 삼겠다. 홍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발 그러니까 옷과 그다음에 탁발하는 그런 이거 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그걸 전수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요즘 말하자면 학위를 줘가지고 수제대로 삼는 뭐 그런 과정인데 결국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신수는 워낙 뭐 뛰어난 학자에다가 제자에다가 그 같이 따르는 동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능을 이제 해칠까봐 어느 날 몰래 주고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능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남종이 되죠. 남종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 신수는 북종 북종이 되죠. 신수도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영향은 다 이 신수에 의한 이제 또 엄청난 이 학풍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남종과 북종으로 뭐 신수가 홍인한테 받질 못했다고 해서 뭐 그걸로 속된 말로 뭐 이렇게 깨구락지 된 건 아니고 상당한 그 학자죠. 상당히 크게 이름을 날린 그런 학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본성이라는 게 본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보면 아주 오늘 두드러지게 알 수 있겠죠. 세상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뭐 본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본성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깨달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거 뭐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사람은 뭐
아니 선이 뭐 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어? 그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음과 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먹고 마시는 과정. 우리가 고기를 잡아먹잖아요. 짐승도 잡아먹잖아요. 소도 때려잡아서 먹고 돼지도 때려잡아서 먹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러나 그 우주 질서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에,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거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 범주 영역 그리고 사람이 다 분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분별하면 안 되는 건데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사회라는 구성체의 범주를 만들어낸다면 그때 이제 선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한 거죠. 그 어쨌든 우리 불가에서 이 말씀하는 선악이 우리 육아에서 얘기하는 선악과 크게 보면 뭐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육조 해능의 그 분별하지 않는 마음, 육조가 될 뻔한 신수의 그 약간의 그 분별하는 마음. 이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는 뭐 끊임없이 뭐 그 역설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분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끊임없이 또 분별을 해요. 사실은 그런 역설이 있죠. 어쨌든 그 해능과 신수를 통해서 선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